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30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의 방송을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서들 오시고요. 특히나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내가 체크해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최근 커뮤니티 확인하셔서 흐름들 보신 다음에 가입들 해주시면은 또 이제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고 많은 관심과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는 KBO부터 MPB, KBL, 그 다음에 KOVO까지 5가지 경기 분석을 준비해 왔고요. 일단은 뭐 저의 분석 멘트와 이제 여러분들의 분석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100% 맞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총 5가지 경기 KBO부터 시작해서 쭉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하나와 LG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어제 3차전이었죠? 어제 3차전 하나가 반격에 성공했었고, 시리즈 이제 성적이 1대2. 반격을 성공했어요. 반격을 성공했었고, 사실 하나가 폰세를 기반으로 가져간 승리는 아니었어요. 폰세를 기반으로 가져간 승리는 아니었지만, 역시나 이제 타선에서의 높은 집중력을 기반으로, 뭐, 송승기라든지, 그 다음에 유영찬이 상대로 6득점을 뽑아내면서 불펜을 털어주면서 경기를 가져왔다. 라는 부분이 조금 인상적이었습니다. 반대로 지금 하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 폰세도 잘 던져줬지만 김서현이가 이제 1.2이닝 동안 무자책으로 잘 던졌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김서현이라든지 뭐 불펜 자원들이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겠죠. 자, 오늘 여기서 하나의 선발은 라이언 와이스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32번의 경기에서 186.2이닝 동안 1.06의 WHP와 3.04의 ERA. 자, 일단 이 와이스 같은 경우에는 151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슬라이더라든지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브레이킹 볼에 대한 밸류가 되게 좋거든요. 뭐 구속도 빠르고 구위도 좋고 브레이킹 볼에 대한 밸류도 좋고 밸런스가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LG 상대로도 2경기 나와서 12이닝 동안에 3자책 2.25의 ERA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LG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리즈에서 좀 아쉬운 점이 뭐죠? 가장 거슬리는 게 이 오스틴이 지금 역할이 안 되고 있어요. 이제 지명타자 나오면서 3번에 이 친구를 박아도는데 뭐 11타수 동안 안타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병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이제 삼진 많이 나오고 있고 팀의 역할에 전혀 역할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가장 거슬리거든요. 아마 오늘 타순이 좀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오스틴은 좀 밀려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이 와이스에 대한 기대값은 최소한 6이닝 이상 뭐 7이닝 8이닝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뭐 최대 2실점 이하 경기를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 정도는 찍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거든요. 자, 반면에 원정팀 LG 같은 경우에는 치노스가 등판합니다. 치노스도 잘 던지죠. 148kg짜리 이제 투심에다가 스플릿, 그 다음에 슬라이더까지 3피치 위주로 가져가는 유형인데, 근데 저는 좀 변수로 작용할 만한 지표들이 조금 많이 보이거든요. 일단은 이 치노스가 10월 1일이었죠. NC 만나서 4이닝 3자책 한번 털린 이후에 거의 한 달 만에 등판에 가져가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판이 좀 밀렸어요. 담 증세가 있었다 보니까 등판이 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하나라는 팀 자체도 홈에서 가져갔을 때는 팀 OPS가 괜찮거든요. 팀 OPS가 0.773, 리그 전체 3위를 기록 중인 팀이라는 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가 최근 타석에서의 집중력
빠져나가는 공들에 대해서 좀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과연 칠로스의 이런 스플릿이 높은 효율을 낼 수 있겠느냐. 그리고 LG가 지금 2차전, 3차전에서 실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수의 도움이 필요한 칠로스 입장에서는 LG가 최근에 실책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부분 역시도 거슬립니다. 거슬려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나가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좀 마진을 남겨주면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같은 경우에는 불펜의 흐름이 조금 반등하는 모습, 반면에 LG 같은 경우에는 어제 굉장히 많이 털렸었죠. 그렇다 보니까 뭐 하나 프렌이라든지 아니면 역배에 대한 가능성 정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 프렌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배 가능성 정도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하시고. 자,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형님들. 자, 한신이랑 소뱅 경기 살펴볼게요. 한신 소뱅. 자, 일단 어제 제가 이 양팀의 4차전이었죠? 4차전은 한신에 대한 빠따에 대한 기대값을 최대한 낮게 설정을 가져갔었고, 소뱅의 프렌, 아니면 역배, 아니면 언더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예상 그대로 잘 흘러갔었고요. 소뱅이 지금 시리즈 전적이 3대1 많이 앞서 나갑니다. 사실 오늘 소뱅이 경기를 이기게 되면은 이 재팬 시리즈는 끝나게 되거든요. 4대1이 되면은 그 순간 끝이 나기 때문에 한신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이기는 해요. 근데 지금 소뱅 같은 경우에는 이 재팬 시리즈 들어와서 무서운 게 뭐냐면은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컨택 능력이라든지 선구 능력이 조금 동반이 되다 보니까 이런 한신이 가져가는 이 실점 억제에서의 강점을 사실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 나오는 한신의 선발 오타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잘한 건 맞아요. 16번의 경기에서 98이닝 동안 0.96의 WHP와 2.85의 ERA. 특히나 이 볼넷에 대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136km 정도 되는 뭐 포심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커터, 뭐 커브, 체인지업, 슬라이더까지 일단은 체인지업이 되게 좋아서 타이밍을 잘 뺏어 주는데 다만 지금 불안한 게 뭐냐면은 소뱅이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컨택이라든지 선구 능력이 많이 올라와 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오타케 정도의 구속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뭐 커트가 되든지 최소한 커트가 되든지 아니면 잘 맞은 타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뱅이 이번 시즌 자완투수 만났을 때도 팀 오피스가 몇이었죠? 0.688 리그 전체 3위였어요. 좌투수 만났을 때도 잘 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뭐 오타케가 지금 뭐 흐름이 안 좋고 이런 것보다도 소뱅의 야수들의 흐름이 너무 좋다. 오타케 같은 유형은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 기대값 자체를 조금 낮게 설정을 가져갈게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소뱅은 오늘 아리아라 등판합니다. 147kg짜리 포심에다가 투심, 커터, 그 다음에 뭐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스플릿까지 굉장히 다양한 레파토리를 가져가는 유형인데 한신 얘네가 최근에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최근 5게임 잘라놓고 봤을 때 팀 타율이 몇이다? 2할1리. 이거 재팬 시리즈 들어와서는 홈런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타선이 죽어있다 보니까 아리아라에 대해서 과연 대응이 될 수 있을지 의심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한신은 제가 봤을 때 9이닝 동안에 1실점 넘어가는 실점을 주면은 사실 빠따가 따라가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오타케에 대한 기대값을 높게 설정할 수 없는 순간부터 이거는 소뱅의 프렌이라든지 아니면 역배라든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소뱅 프렌, 역배, 그 다음에 언더 가능성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랑 약간 비슷한 경기 양상이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릴게요. 자, 다음 경기 이제 KBL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비스랑 이제 수원 KT 경기 살펴볼게요. 자, 이 매치업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KT에 대한 선호도가 되게 높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되게 심플해요. 이 팀 전체적인 밸류 자체가 뭐 서명진, 박무빈, 이대현, 이승현, 해먼즈 기대값보다는 김선영, 문성곤, 문정현, 하윤기, 힉스에 대한 밸류를 더 높게 설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KT가 직전 어디였죠? 직전 DB 원정 가서는 뭐 하윤기라든지 RJ 힉스라든지 얘네들이 살아나면서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되고 왔다라는 부분들도 조금 반영이 됐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앞선에서의 턴오버 비율이 꽤나 높습니다. 턴오버 비율이 높은 팀이고, 그 다음에 이제 KT는 모비스 공격 코트에서 아마도 이제 여러 번의 세컨 찬스 얻어내면서 득점에 대한 지원은 잘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자, 다만 조금 거슬리는 게 뭐냐면은 홈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 해먼즈라든지 이승현이라든지 정준원이라든지 뭐 함지훈이라든지 4번, 5번에 대한 밸류가 최근에 나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번 시즌 평균 2점 야투율이 47.52%, 하지만 최근 5경기에서는 52.88%, 인사이드에서의 경기력이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결국 4번, 5번 포지션에 대한 화력 싸움이 좀 될 것 같은데,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5점 차 이내 승부라든지 아니면은 150.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KT가 홈이었으면은 KT의 승리의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KT가 원정이기 때문에 뭐 접전 다득점 가능성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5점 차 이내 승부라든지 아니면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KBL KBO VU 넘어갈게요. 자, KO BU 넘어가겠습니다. 배구 넘어갈 거고. 자, 일단 이 매치업은 홈팀 손보가 직전 경기 항공을 잘 잡아내고 왔어요. 항공을 만나서 3대1. 항공 만나서 3대1로 세트 스코어를 가져왔었는데, 뭐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에나의 뭐 거의 1인 캐리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비에나는 총 2번의 경기에서 공격 성공률이 61%. 사실 말도 안 되는 성공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뭐 임성진이라든지 뭐 야쿠비라든지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성공률 자체는 조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 국내 자원들이 사실 역할만큼의 수행 능력이 잘 나오지 않고 있다. 이게 가장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비에나가 61%를 찍고 있는 상황에서 팀 성공률은 48.26%. 기대값보다는 그렇게 잘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이게 좀 아쉽습니다, 사실. 자, 반면에 원정팀 옥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보랑 흐름이 좀 반대예요. 디미트로프가 사실 역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공률이 지금 40%죠. 역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지금 이 OK가 가져가는 강점이 뭐냐면은
이 신영철 감독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뭐 조직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세터에 대한 활용 능력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민규에 대한 경기력이 되게 좋습니다. 뭐 속공이라든지 뭐 이동 공격이라든지 이런 오픈 공격에서의 세팅 자체는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 용병이 역할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와중에 뭐 박창성이라든지 뭐 오데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을 활용한 이동 공격은 되게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사실 종합해 보면은 아포짓에 대한 밸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비에나가 61%, 디미트로프가 40% 기록하면서 이 아포짓에 대한 차이는 손보가 분명히 우위에 있는 건 맞지만 이 OK의 끈끈한 조직력을 사실 무시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약간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뭐 손보가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는 느낌보다는 OK가 이제 저항은 최소한 할 것 같아요. 뭐 세트 간에도 약간 뭐 20점 이상 꾸준하게 가져갈 것 같고 뭐 최소한 4세트 이상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종합해 보면은 이제 185.5 기준 했을 때 오바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옥조에 대한 플랜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손보에 대한 승이라든지 아니면 옥조에 대한 플랜이라든지 가능성은 뭐 거의 반반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는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뭐 요 정도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퍼랑 형건 경기 볼게요. 자, 이 매치업은 그냥 사실 형건에 대한 기대값이 워낙에 높을 것 같거든요. 형건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페퍼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 이슈가 뭐냐면은 조이가 과연 복귀를 할 수 있을까? 뭐 이제 복귀까지 얼마 안 남았다라는 인터뷰가 있기는 했었는데 오늘 경기를 과연 뛸지 안 뛸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원정이 빠져 있다 보니까 공격 세팅에 대한 이런 아쉬움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박사랑이라든지 이런 친구가 뭐 조금 공격 세팅에 대해서는 이원정이 데뷔했을 때 조금 밸류가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사실이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팀 전체적인 공격 성공률 자체도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다. 이거 사실 뭐 지금 리시브가 그나마 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박정화가 가져가는 리스크라든지 팀 전체적인 뭐 공격이라든지 세팅, 뭐 블로킹, 그 다음에 뭐 디그 팀 전체적인 밸런스는 많이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반면에 원정팀 형건 같은 경우에는 개막 이후에 지금 2연승입니다. 2연승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좀 냉정하게 말했을 때 카린은 사실 기대치 이하예요. 뭐 생각만큼 잘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다만 지금 정지윤이라든지 양효진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의 공격에 대한 효율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정지윤이가 지금까지 47%, 그 다음에 양효진이가 지금 44%, 성률이 괜찮습니다. 다만 지금 형건도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정지윤 기반해서 팀 전체적인 약간 리시브가 많이 흔들리고 있기는 하거든요. 리시브가 많이 흔들리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한다면은 페퍼가 사실 뭐 서브가 되게 약한 팀이죠 사실. 서브가 약한 팀이다 보니까 뭐 큰 변수 없이 형건이 오늘 경기까지는 3연승까지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형건과 페퍼가 화력전 싸움으로 가져갔을 때는 형건이 좀 유리할 수밖에 없다. 다만 형건의 리시브를 좀 흔들어줘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현건이 좀 유리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현건 승이라든지 뭐 일방적인 게임 가능성, 그 다음에 174.5 기준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건승, 일방적, 그 다음에 174.5 언더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총 5가지 분석 멘트 전부 다 진행을 해봤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저의 분석 멘트가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멤버십 체크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이제 가입들 많이 해주시고 전체 경기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도 많은 관심, 참여 해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형님들은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